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작은 소리 큰 감동. 다시 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은 소리 큰 감동 경기방송 DJ 김정미입니다. 예, 오늘의 북포럼 톡스는 여러분 가을로 접어드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진 않으셨습니까? 예, 아무리 행복을 노래를 한다 해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근데 건강하세요? 예, 근데 건강은 육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정말 건강한가요? 그래서 오늘의 북포럼 톡스는 우리의 정신의 건강,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뭔가의 두 가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존재의 이야기를 할 황일구 강사를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저 경기방송 라디오 특강에 거의 그 구원 투수 역할을 해주셨던 분을 제가 이 자리에 모셔왔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그 강사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자, 이분이 해주실 톡스의 주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붉은 방이 있으십니까? 이런 주제로 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큰 박수로 황일구 강사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황일구 강사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별로 식사들 안 하셨나 봐요. 낯설으시고. 오늘은 남자분들 훨씬 많으시네요. 네. 저는 오늘 실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근데 좀 더 다들 좀 지적이신 느낌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존하기 위한 자기의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는 사회생활로서의 공간인 실존보다는 앞서는 생존을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공간 말고 사실은 내가 나와 있는 어떤 그 내가 존재로서 있는 나 혼자만의 공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공간과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이 공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프라 윈프리 아세요? 예.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이런 생존을 위한 자기의 직업인 공간과 이 공간이 자기의 자아를 위한 실존적인 공간과 일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통이 많은 여성 아니에요. 고통이 많다 보니까 토크쇼의 여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크를 통해서 온갖 고통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열망이 많고 얼마나 밑바닥부터 굴러온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오프라 자신도 안 겪어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위로도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뭐가 되나요? 성장까지 됩니다. 당신도 어려웠구나. 나도 어려웠는데.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큼 어려웠던 사람도 이렇게 잘 된 사람도 있구나. 내 자아가 참 대견하구나. 와, 나 근사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치유를 넘어서서 성장까지 되는 거예요. 오프라 그분은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한 공간이 자기의 실존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과 일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했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당시에 힐러리 같이 나왔던 대선 후보를 지지를 안 하면 여성들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인을 지지한다 해도 여하튼 양쪽에 같은 어떤 좀 뭐가 있었을까요? 혼돈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선택한 건 오바마였습니다. 언론에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 재계 여성 1위란 말이에요. 영향력 1위의 여성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오바마를 지지해서 오바마가 등극을 한다면 이 여성은 이제 토크쇼 현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토크쇼 현장에 와서 그 밑바닥 인생에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또는 특이한 사람들과 토크쇼 하고 있겠냐. 이제는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주름잡을 것이다. 와, 멋져. 그랬었어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 우리의 오프라는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의 환상을 뒤로하고 그는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뛰면서 현장에서 그들과 소통했어요. 이분이 자기의 생계를 위한 공간이 자기의 생존,
내 자아와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정치라는 현장보다는. 이렇게 생존적인 것 또는 자기가 내 자아가 숨쉴 수 있는, 내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더 많죠. 그렇게 일치한다면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삶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 자아를 알기 전에 생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꼭 자기만의 자아의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운명처럼 우리가 한 중년이 넘어갈 즈음이 언제쯤이 되면 어느 파도와 만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명화 중에 나인스 웨이브라는 명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나인스 웨이브라는 그림을 보면 엄청난 파도 속에 다 난파된 그 배에 조그만 요 뗏목을 타고 몇 명이 간신히 살아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주 멀리서 태양이 약하게 떠오르는 조짐이 보이는 게 조금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러시아에 있는 전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러시아에는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나인스 웨이브니까 9번째 뜬다라는 뜻으로 꼭 이게 9번째 뜻이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다는, 가장 크다라는 뜻의 구입니다. 이 전설의 파도는 이 9번째 파도가 뜬다 그러면 모든 바다와 모든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인간들이며 모든 생명체는 다 깐답니다. 거기에 감이 나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다 뻗어 있는데 누구만은 진정한 바다 사나이들은 거기에 기꺼이 대적한답니다. 내가 저 파도를 일생일대 한번 만나보는 것도 행운이에요. 내가 바다 사나이로서 저기에 한번 대적을 해서 사람만 남는다면 전설이 있어요. 나는 그 너머에 이상세계, 인간으로서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세계 또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또는 우리가 왜 그 캐리비안 해적 보면 왜 인어들이 막 나와서 사이렌 막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런 거라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내 인생, 이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바다에서 그런 파도와 한번 넘어봤던 내 인생은 와, 이거 살만했어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 보통 생명은 전부 다 피합니다. 드디어 와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만이 쫙 나릅니다. 모든 것이 정적이고 고요한데 그 알바트로스만 딱 보면 바다 사나이들은 안답니다. 와, 나인스 웨이브구나. 난 나가야지. 그리고 나갑니다. 그 알바트로스가 몰고 오는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깔죠. 도망가거나. 그런데 그걸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나에게 피할 여력도 없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명처럼 나는 그 파도와 마주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인스 웨이브라는 게 러시아 현지에서는 정말로 어떤 그 이상 세계를 넘어서는 자연의 어떤 그 희귀한 어떤 전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에 비추어 본다면 그 어마어마한 경험이나 어떤 실존적인 어떤 현상 또는 나와의 어떤 내가 어떤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만 해도 십자가도 있을 겁니다. 이거와 대적했을 때 오는 나의 의식의 변화,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 의식의 성장, 아마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기나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 그런 것 때문에 변화였다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변화라는 게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두렵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가 변화됐다면 그 시점을 저는 인생에서 나인스 웨이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나인스 웨이브를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백발마녀처럼 그렇게 인생이 다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소하게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하튼 이런 강도의 차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에서 그 나인스 웨이브를 넘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존재의 공간이 있습니다. 존재의 공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서 밤새 시달리다가 다음날 가서 이야기를 표현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면 녹초가 돼요.
근데 여성이라는 사람이요. 오늘 남성분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좀 이렇게 많이 동조들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좀 이렇게 막 꼬드기고 이럴 수가 있는데, 너무 지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여성이라는 공간은 요즘은 젊은 분들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때는 남성분들이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지 생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싸워요. 그 버릇을 고친다는 건 사실은 그 전쟁에 시간을 버리느니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것이 편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공간이 없어요. 그날도 너무 싸웠어요. 아이들한테 승질 다 내고. 정작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으려고 가정에 돌아오는 건데 돈을 밖에서 벌어서 생존의 공간에 돌아온 저는 제가 실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지쳐서 돌아간 공간이 저에게는 고작해야 안방에 그리고 화장대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예요? 화장대입니다. 여성이 여성성을 잃으면 그건 여성이 아니에요. 여체를 가진 아름다운 고유한 여성으로서의 내면의 여성성을 안고 있는 여성이 화장대가 이미 먼지가 뽀얗다라는 건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여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설거지는 해야 되지만 남편의 양말은 뒤집어줘야 되지만 내가 정말 실존해야 되는 공간에 제 화장대 옆에는 먼지가 뽀얗게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이미지가 있어요. 동굴 같더라고요. 동굴. 이렇게 아주 무서워요. 입구가 좁고. 그런 데를 갔는데 들어가자니 좀 무서워요. 너무 좁고. 그리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동굴, 여느 동굴처럼 그 동굴 왜 그 낮은 천장에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돌이 나와 있고 험하잖아요. 그게 혹시 머리에 찍힐까봐 제가 좀 키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거기에 피가 나기도 하면서 그냥 막 더듬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가 저기서 어떤 그 공격하는 곰이로 뛰어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것 때문에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묘한 매력이 있는 게 묘한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니까 차츰 시야가 밝아지면서 검은 형체가 하나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괴물이 나한테 덮치면 내가 이거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이걸 이겨야만 되는 전설 속에서 소개받은 무슨 공주도 아니고 저걸 왜 가려고 그럴까. 그런데 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나 혼자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온기가 느껴져요. 그 형체 속에서. 검은 두건을 쓰고 깊게 눌러있는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 형체에 손을 대고 싶은데 댔다가는 화들짝 저를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댈 수가 없어요. 한참을 배우다가 베일을 살짝 걷었어요. 그때 어느 사람, 아마 사람이었겠죠. 눈이 떡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펄떡 나가 자빠졌어요. 그 눈빛에는 해골 같았어요. 눈이 쏙 들어가고 너무나 마르고 언제부터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가여운 한 여자 같은 할머니가 되기 직전에 어떤 눈이 깊게 팬 해골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기아 상태의 아프리카 우리 꼬마들 사진을 가끔 이렇게 보여주죠. TV에서. 저희 왜 기부 문화를 설명할 때. 그럴 때 그 아이들 눈동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열망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냥 눈만 있어요.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 배고픔과 그냥 기아에 허덕이는 아무 열망이나 희망이나 열정이 없어요.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영혼을 빼앗겼어요. 가난과 고통에. 아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허망한 눈동자가 제 눈동자와 마주쳤어요.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참을 얼마나 그 눈동자 때문에 기겁을 하고 그랬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었어요. 저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음 속에 그 한 속에 그 통곡 속에 얼마나 울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이제는 기진맥혀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오는 그 어느 순간에 가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을 맞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살점이 다 떨어진 가슴이 뻥 뚫리면서 가슴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살점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그렇게 울고 나서 그 여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동굴에 더 이상 두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우선은 나가자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부축해서 나왔는데 햇볕이 워낙 밝으니까 여성이 나가서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우선은 우물가가 있는 조용한 곳에 숲에서 그늘에서 조금 쉬다가 그 여인에게 내가 꼭 돌아오겠다고,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녀와 첫사랑에 빠진 제 40대 일기예요. 제가 그 일기를 쓰고 난 이후로 저는 그 여인과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아주 거룩한 의식처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제 방에는 제 책상과 분명히 공간이 있는데 제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거기도 제가 실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가벗고 제가 온몸으로 있어도 누가 뭐라 안 하는, 제가 발가벗고 온몸으로 이 바다와 또는 이 파도와 아니면 이 가을바람과 같이 있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고작 찾은 곳이라고서는 남자분들은 책상이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화장대밖에 없더라고요. 화장대를 치웠습니다. 화장대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그날부터 밖에다가 엄마의 시간, 지금 이 시간부터 엄마가 밥 해줬고 이거 해줬고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몇 시까지는 엄마의 시간, 그 팻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초를 켜도 좋고, 오늘 내가 산 아름다운 향이 있으면 향을 피워도 좋고, 또 아무도 그 여자와 그 여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또 맨날 만나 연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시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발입니다. 저는 발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발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살아요. 그 발을 꺼내놓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저는 그렇게 그 여인과 만납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늘 저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건 그 존재의 방이에요. 저는 존재의 방에서 제가 회복되고 힐링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는 저와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인생이 사랑과 야망이 단 줄 알았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어떤 섭외가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겸손하게 말하죠. 저는 내면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스토리와 그 스토리로 생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인드가 변했어요. 인생이 사랑과 야망, 그렇죠?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특히 여성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여성의 존재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망, 일로서 내가 사회로서 내가 인정받는 그 야망, 일과 사랑이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그 여인을 통해서 저는 영성이라는, 사랑과 야망의 널뛰기 속에서 영성이라는 삼각다리를 하나 더 놓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과 야망과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 이 삼각구도가 지금 저를 존재시켜주는,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안정감 있게 살게 해주는 삼각구도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존재의 방이 있죠. 여러분의 존재의 방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북포럼이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존재의 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하고 관계하고 저희가 뭐 하죠? 네트워킹 하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도 또 하나의 존재의 방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여러분 존재의 방이 있나? 한번 따져보니까 없는 분도 계시고, 난 존재방이 있어, 자신 있게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영혼을 만난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모습은 이 신체는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영혼과 건강하게 만날 때,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건강한 홀로서기가 되고, 또 그런 홀로서기가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황일구 강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 주 북포럼 톡스를 지금 준비를 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신청자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신청을 좀 부탁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안 나온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의 그 궤변과 또 시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그 자작곡을 하면서 여기서 띵까띵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변을 막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톡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